안녕하세요. 바른 생각, 바른 공부의 힘 수학 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두 번째 단원입니다. 다낭식의 계산, 첫 번째 지수 법칙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된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낭식의 계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죠. 자, 그 중에서도 지수 법칙을 함께 공부하는데 식의 계산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은 곱셈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곱셈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곱셈의 식에 대한 곱셈을 하게 될 때 밑과 지수가 있는 이러한 관계에서 곱셈을 할 때 또는 나눗셈을 할 때 어떤 식의 지수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러한 법칙들을 공부해 놓도록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공부했었던 터니까 이미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들 정리해 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수 법칙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내용서부터 같이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거듭제곱이다 라고 하는 건 이미 공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밑과 지수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듭제곱서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처럼 거듭 여러 번 반복한다 라는 뜻이죠. 내가 너에게 거듭 당부하건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 다시 곱한다 제곱 다시 곱한다. 그래서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하여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거듭제곱이다 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러한 거듭제곱을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5번 이렇게 곱한 것을 일일이 다 정리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걸 간단하게 무엇을 2를 몇 번, 5번 이렇게 곱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표현 방법을 우리는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각각의 부분에 명칭이 있는데 그때 명칭을 살펴본다면 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과 지수를 살펴보면 무엇을 곱했느냐의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2와 같은 것이 2를 몇 번 곱했다? 5번 곱했다. 그래서 무엇을 곱했느냐가 바로 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듭제곱에서 수 또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 그래서 이때 5를 무엇을 2를 몇 번? 5번 곱했다. 그래서 이때 2의 5제곱에서의 이 5가 바로 지수가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무엇을 곱했느냐라고 했을 때 2를 곱했습니다. 이것이 밑이 되는 거고요. 몇 번 곱했느냐? 그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수가 된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해서 밑과 지수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 이제 내가 앞으로 선생님과 아니면 또 다른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밑이나 지수나 거듭제곱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지수 법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결국 항들의 곱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합 또는 지수의 곱 이러한 내용을 그냥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외울 것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한다면 굳이 무언가를 외우지 않아도 쉽게 판단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서부터 보도록 하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를 n번 곱했어요. 몇 번 곱했다고요? n번. 자, 그래서 그 곱한 횟수가 n번이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a를 다시 n번 곱했다 그랬죠? a를 또 n번 곱했어요. 그래서 이걸 몇 번 곱했나 살펴봤더니 n번 곱했대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번 곱한 셈이 될까요? 이만큼 해서 결국 이 a를 몇 번 곱한 셈이다. 이것은 a를 m 플러스 n번 곱한 셈이다. 그래서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결국 그 뒤에 나와 있는 요 얘기도 똑같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 역시도 a를 l번, m번, n번 이렇게 곱했으니까 결국 전체적으로는 몇 번 곱한 셈이 되냐면 a의 l 플러스 m 플러스 n 거듭제곱이 되면서 이때 지수는 a가 곱해진 횟수의 얘기를 하니까 밑이 같은
지수들을 포함한 이러한 거듭 제곱들을 곱했을 때에는 밑이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한 만큼 거듭 제곱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것이 바로 지수의 곱인데요. 지수의 곱 같은 경우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A를 n번 거듭 제곱한 것을 n번 다시 제곱하겠다 그 얘기죠. 여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수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2의 세제곱을 제곱하겠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2를 3번 곱한 것이 있었어요. 이 얘기죠. 2를 3번 곱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이 얘기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몇 번 곱하겠다? 이 덩어리만큼을 다시 한 번 더 곱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몇 번을 곱한 셈이냐면 3 곱하기 2, 2 곱하기 3 한 것만큼 2를 6번 곱한 셈이 됩니다. 그 얘기죠. 한 번 더 볼까요? 여기에서 3을 2번 제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4번 거듭 제곱하겠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 곱하기 3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덩어리를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곱하겠다는 얘기죠. 결국 2번씩 2개의 3이 곱해진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이 총 몇 번 곱해졌냐면 2, 4, 8, 8제곱. 그래서 3의 8제곱이 되겠다. 현재 나와 있는 이 지수들 간에 요것과 요것 곱해주면 되고 3과 2 곱해서 지수의 곱을 정리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의 첫 번째 법칙을 같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확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확인 1-1번 문제 같이 보죠. 2의 5제곱 곱하기 32는 2의 네모제곱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제 32라는 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의 힌트는 2의 5제곱이 나왔고 그 결과가 2의 몇 제곱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결국 30이라고 하는 수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좀 예측하고 풀 텐데 나중에 되다 보면 32나 64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8이나 이런 것들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수구나. 그래서 32는 2의 5제곱이 됩니다. 조금 2의 2를 5번 곱하는 것이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정도는 원활히 할 수 있는 학년이 된 것이니까 도전해 보도록 하고 2의 5제곱 곱하기 32는요. 2의 5제곱. 결국 2를 몇 번 곱한 셈이다? 네, 10번 곱한 셈이다. 이때 지수끼리 나와 있는 5와 5를 더해서 새로운 지수가 된다라고 했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 10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1-2번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2의 5제곱 곱하기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2의 지금처럼 지수와 거기에 또다시 거듭제곱된 것은 네모 곱하기 4.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죠. 자, 그것이 2의 17제곱입니다. 자, 식은 이렇게 적었어요. 결국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웠었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로서 밑이 똑같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곱으로 연결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2를 하나 써주고 이것을 표현하게 될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네모 곱하기 4 되어 있는 것에다가 다시 더하기 5 이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요식을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한 내용 되겠죠. 곱해진 것과 더해진 것 이거 구분 잘 해두도록 하고요. 결국 이때 지수로서 17은 바로 네모 곱하기 4 플러스 5가 되니까 간단한 방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17이 됩니다. 결국 4 곱하기 네모는 12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된다? 네,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정답은 3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1-1과 1-2번을 풀어봤는데요. 이어지는 예제 문제, 선생님과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꼭 풀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듣도록 합니다. 자, 예제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예제 1-1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A의 4제곱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의 5제곱을 간단히 알아. 자, 이 문제서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면 밑이 똑같은 것들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표현한다는 얘기고요.
예제 1-2번은요. a의 4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의 제곱의 5제곱. 자,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듭제곱을 다시 한번 거듭제곱하는 경우에는 그 지수끼리 또 곱한다 라고 하는 이 곱의 법칙도 여러분들 공부했죠. 자, 두 가지 오늘 지금 정리했었던 지수 법칙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잠시 뒤에 선생님의 해설 이어집니다. 자, 문제 풀어봤나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지만 문제는 자기 손으로 꼭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내 실력이 됩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이건 아무리 어려운 문제이건 내 손으로 풀어보고 내 고민의 흔적이 닿은 것이 진정한 내 실력이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풀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a의 4제곱, 자, 요거 살짝 올려서 a의 4제곱 곱하기 a, 그 다음에 곱하기 b 곱하기 b의 5제곱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a의 5제곱이 되는 거고 여긴 0이 아니라 1이 생략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곱셈기호 생략 가능하니까 b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5 돼서 6제곱. 자, 이렇게 해서 a 5제곱 b 6제곱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2번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a 4제곱의 세제곱은 4, 3, 12, a의 12제곱이 된다라고 했죠. 곱하기 a를 그대로 가져옵시다. a. 자, 그 다음에 곱하기 b, 곱하기 b의 2, 5, 10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a의 12 더하기 1제곱이니까 13제곱 곱셈기호 생략하고 b의 11제곱.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제 1-2번과 그 다음에 1-1번 문제 정답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개념 두 번째 지수법칙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지수의 차라고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수의 분배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 것의 그 본래 탄생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도 a의 m 거듭제곱 나누기 a의 n 거듭제곱이다. 그런데 m이 n보다 크더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 텐데 하나도 부담 같은 거 느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한번 써보는 거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자, 이것을 몇 번? n번 했다라는 거예요. n번. 자, 근데 그것을 나눠준답니다. 누구로 나눠주냐면 a 곱하기 a로. 얘는 몇 번 했냐면 n번 했대요. 이때 m과 n의 크기를 살펴봤는데 m이 n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뺄셈을 통해서 즉 나눗셈을 하게 되면 약분을 하게 되면 같은 것끼리 지워질 거고 즉 위에 나와 있는 전체 m개에서 n개만큼이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결국 남아있는 건 누가 남냐면 a가 남는데 몇 개가 남냐면 n-n개만큼 곱해진 것이 남아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n개의 개수만큼이 사라질 테니까요. 분자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m과 n이 같다고 한다면 약분돼서 사라질 테니까 뺄셈에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1이 된답니다. 그래서 m과 n이 서로 같았다고 한다면 누가? m과 n이 서로 같은 숫자였다라고 한다면 전체 그것의 개수가 싹싹 지워지면서 m과 n이 서로 같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약분을 통해서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n이 m보다 컸을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n이 m보다 컸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분모가 더 크겠죠.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꾸로 정리되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a 곱하기 a가 n번 있었고요. n번. 그리고 여기에는 a 곱하기 a가 n번 있었다고 합시다. n번. 그런데 이때는 m이 n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 약분이 되게 되면 위에 있는 분자들의 a는 모두 다 약분될 것이고 여기에는 밑에 분모에 a가 몇 번이나 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a의 n-n번이 곱셈으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거분의 얼마? 1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나눗셈이라고 한다면 뺄셈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이유는 나누어지는 수 분자로 나누는 수 분모로 보냈을 때 약분을 시켜서 그 똑같은 a가 곱해진 것의 개수의 차만큼이 각각 분자, 분모에 남을 것이고 둘의 숫자가 서로 같다고 한다면 약분돼서 1이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더 쉬워요.
n이 자연수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내용은 a, b의 곱의 형태가 n번 거듭제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n번 거듭제곱됐다고 한다면 a, b 곱이 n번 되었다. a도 n번 곱해졌고 b도 n번 곱해졌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a, b, c 곱한 것이 n번 곱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a도 n번, b도 n번, c도 n번 이렇게 해서 곱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b분의 a를 n 거듭 제곱했다라고 하는 건 b분의 a, b분의 a가 n번 곱해졌는데 우리가 분수의 곱셈에서는 분모끼리 쭉 곱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끼리 쭉 곱해서 그것의 곱해진 횟수가 각각 분모 분자에 이렇게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으로 나타내어집니다. 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수의 분배까지 해서 지수의 차까지 지수법칙 두 번째 내용까지 정리해봤어요. 자, 이제 확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두 번째,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수끼리 나눗셈에서 헷갈리는 거는 6을 3으로 나눴으니까 2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러지 말라 그랬죠. a를 6번 곱한 것이 분자에 있어요. 사실 이걸 할 때마다 a를 6번 곱하는 것을 쓰는 것은 거듭제곱을 배우는 목적에서 벗어나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의미를 이해하되 그것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밑이 똑같은 이러한 거듭제곱된 수나 또는 식의 나눗셈에서는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겠구나. 나눠지는 수가 더 크다고 한다면 나눠지는 수에서 a의 6제곱에서 나누는 수 세제곱을 즉 3을 빼서 a의 세제곱으로 나타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1번 보기는 옳지 않은 보기. 자, a가 된다라고 했나요? 1이 된다라고 했나요? 자, 이거는 분자와 분모, 즉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얼마? 나누게 되면 1. 그래서 a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실수 많이 하죠. a의 5제곱 나누기 a의 10제곱은요. 맞아요. 나누는 수가 더 큰 수가 되니까 지수가 더 커서 10-5가 되면서 바로 a의 5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갖고 온다면 바로 4번 보기 옳은 보기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a의 8제곱에서 4제곱을 빼주고 그거분의 1. 왜냐면 나누는 수의 지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밑은 똑같고. 그래서 a의 4제곱분의 1 바로 옳은 보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골라내고 5번 보기 마저 확인해 본다면 8 나누기 4가 되는 게 아니라 8에서 4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제곱이 아니라 a의 4제곱이 된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갑자기 풀라고 던져주니까 안 풀린다고 한다면 문제까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x의 네모 제곱의 전체 a제곱, 그것이 243의 x 20제곱일 때 벌써 숫자가 커지기 시작하니까는 에휴 하지 말아야겠다. 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꼭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예제 2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 풀기 전에 스톱 시켜놓고 문제 자기 손으로 꼭 풀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지수의 분배를 적용한다면 3의 a 거듭 제곱이 될 거고요. x의 네모 제곱 되어 있었던 거다 곱하기 a 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243 곱하기 x의 20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3의 a 제곱이 243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a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3을 몇 번 곱해봤냐면 3을 3번 곱해봤더니 27입니다. 그래서 243까지 언제 가요? 막 이제 걱정하는 친구들 금방 가요. 3의 4제곱은요 81이에요. 3의 5제곱은요 243입니다. 금방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찾게 되면 이때 a는 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네모 곱하기 a의 a가 바로 5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네모가 얼마가 된다? 바로 20제곱, x의 20제곱에 해당하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네모는 얼마가 된다? 양변 5로 나눠주니까 바로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모를 알맞게 구하는 연습, 즉 내 손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나씩 접근해 나가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쌓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면 모든 문제 풀이는 반드시 자기 손을 먼저 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은 그 뒤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맞았건
틀렸건, 맞았으면 혹시 빠지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틀렸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에서 내가 깜빡 놓치고 지나간 게 있는지 스스로 찾아내는 연습을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